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어제 그제 계속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나름 회복을 하면서 양전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지수가. 이럴 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뭔가 좀 회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많은 분들이 요 사이에 물린 주식, 그동안에 이제 물려왔던 주식, 그런 주식을 잘 관리를 해서 저희 식으로 하면 리밸런싱을 해서 플러스로 전환시키려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즉 다시 말해서 물린 종목을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효율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이 리밸런싱을 하는 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고는 있는 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고민도 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양전이 안 되고 계속 질질질질 마이너스가 커지는 것 같다. 진작에 그냥 잘라내고 새로운 주식으로 희망차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후회도 중간중간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민과 후회 이런 것들이 왜 오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물린 주식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가, 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리밸런싱에 성공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래서 이 리밸런싱의 효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리밸런싱 효율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리밸런싱 자체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진짜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그 본질은 멀리하고, 좀 여기서 좋아할 만한 맛있어 보이는 그것만 쏙 빼가지고 그 방법만을 따라하면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리밸런싱에 대한 잘못된 오해, 착각, 생각, 이거를 좀 얘기해보면은 결국에는 홀짝으로 가는 것 같다. 리밸런싱조차도 기가 막히게 홀짝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자면, 이런 때 좋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물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리밸런싱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리는 상황에서 저점에서 사고, 이 아래 이제 본점까지는 안 갔지만 고점에서 판다. 저점에서 또 사고, 고점에서 판다.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하면은 이게 알아서 평단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물린 것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서 이제 그 홀짝을 맞추려는 그런 관점으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거네요,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 생각이,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되게 지금 생각을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까발려 버리게 되면 또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 직접적으로 딱 명시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보통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정리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잘 맞추고 싶고 많이 먹고 싶고,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물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간신히 탈출을 했습니다.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물린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물린 상황에서 요때, 이런 때 다 팔았었어야 되나? 기타 등등 이런 행동을 하다가 보통 이런 데서 지나갈 때 결국에는 존버해서 이 끝까지 먹었어야 되나? 아니면은 이것처럼 다 팔고서 차라리 아래를 기다려서 밑에서 다시 사야 되나? 존버해서 위에서 먹어야 되나? 이런 좀 양극단의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진짜 고민 포인트는 내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로 재조정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래서 이 종목 더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더 올라가면은 존버해서 홀딩하는 게 무조건 이익일 것 같고 효율적일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꺾일 것 같으면은 여기서 냅다 다 팔고서 아래 가격에서 다시 다 사야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 생각에 너무 꽉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리밸런싱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매매에서 홀짝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결국에는 올라가 떨어져를 맞추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듣는 분들은 아니 제가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심리의 끝은 결국은 맞추려고 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풀어서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답답한 게 이해합니다. 너무 많이. 왜냐면 그 분들이 진짜로 맞추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 이성적으로는 그렇지만 근데 질문을 풀어나가는 자신의 생각의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풀어나가는 방향은 결국엔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순인 거죠.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원치 않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를 저희가 사실 설명을 잘 시켜줄 수 있으면 아 내가 여태까지 맞추려고 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될 거고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볼 수 있잖아요. 그쵸. 리밸런싱을 좀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부터 한번 좀 원초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잘 사서 그대로 쭉 올라가서 수익이다.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팔면 되니까. 근데 리밸런싱을 행위하는 이유는 뭔가 원하는 대로 해당 종목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말을 좀 기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내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가서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엔 나는 물려서 균형이 무너졌다. 즉 내가 여기서 샀는데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렸으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밑에서 사고팔고를 할 것인가, 기타 등등에 대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방어를 하는 거고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행위는 분명히 좀 방어적인 겁니다. 왜냐? 뭔가 공격을 하려다 실패해서 잘 안 풀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놔야 되니까. 그러면은 균형을 먼저 잡고 다시 잡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고, 이때 공격을 다시 할 수 있을 때 그때 효율을 생각하고 수익도 극대화내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효율이라는 게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이 효율을 관리한다는 게 방어, 즉 수비를 할 때와 공격을 할 때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방어할 때의 효율과 공격할 때의 효율은 분명히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효율을 생각을 한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일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수익을 낸다던가 아니면은 좀 큰 규모로 수익을 내는 것, 뭐 이런 쪽으로 효율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방어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아니라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큰 손실이 날 만한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되고 손실을 빵으로 맞추는 게 먼저잖아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빨리 빵으로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일단은 이걸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에서 빵으로 가든 빵에서 플러스로 가든 올라가는 거니까 똑같이 올라가는 거를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빨리빨리 많이 이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일단 간 순간 방어를 해야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고, 뭐랄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빨리는 갔는데 피 철철 흘리고 막 죽을 것처럼 가면은 그것도 효율은 아닐 것이니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축구 경기가 0대 0이에요. 여기서 효율적으로 빨리 시합을 끝낼 수 있다? 한 점 넣고서 딱 끝내. 이거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0대 4로 지고 있어요. 여기서 시합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4대 4 동점 먼저 가야 되는 거고, 운영 방식이나 전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두 개를 거의 똑같이 운영하는 것 같더라. 0대 4에서는 한 번에 못 이깁니다. 뭐 물론 한 번에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려면 정말 큰 파동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얘기의 다른 말은 존버해도 해결될 만한 파동이 나와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 확률적으로 되게 적잖아요. 적어도 그 큰 파동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이상의 실점을 막으려는 그런 행동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중요하죠. 이게 사실 공격이랑 방어랑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주식을 잘하면 다 같은 맥락이죠.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제 방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면은 그럼 좀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구분을 되게 잘 못하고 마치 여기서 방어에서 효율 생각하는 거는 빨리 먹고 빨리 빠져나오면 되지, 문제는 빨리 먹고 빨리 빠져나온다를 딱 실제로 이행을 하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서 물려서 여기서 추가 매수 조금 하다가 본전 왔었을 때 간신히 도망. 이게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다음에 아쉬우니까 바로 매수. 왜냐? 올라갔으니까 아쉽거든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진 거 같은 기분 드니까 아쉬워서 바로 매수. 여기서 엇박자 바로 나오고. 이게 그럼 효율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게 빨리를 생각하다가 대표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네요. 진짜 많아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조급하게 매도했다가 나중에 후회되니까는 다시 샀다가 물리기. 이 패턴은 거의 뭐 국룰에 가까운 패턴이라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딱 B마크, 바이, 매수 마크가 찍힐 때 저는 보이거든요. 이 앞에 게.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거나 실제로 코칭을 하거나 요 B마크를 할 때 뭐 클럽에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났어도 요 관점을 딱 완전히 인지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래도 생각의 방향이 이 안에서 어디서 샀어야 되는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어디서 샀어야 좀 더 효율이 높아지는가. 이게 훈련생 초기 단계에 거의 대부분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효율은 이 앞에서 이미 좀 여기서 감정이 이미 무너진 거죠. 오래 물려서 관리해서 역전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딱 끝내버리고 포기를 하고 이때 끝내버린 게 마치 효율이 좋다고 해서 행동한 건데 알고 보니 뚜껑 열어보니 아니었어. 뭔가 속은 것 같고 되게 짜증나잖아요. 여기서 이미 무너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거 뭐랄까? 정말 핵심에 가까운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할 때 저 여기서 샀는데 잘 샀나요? 뭐 이런 질문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내가 했던 거를 채점 받으려고 하고 앞으로의 것들을 좀 미리 좀 조언을 받아서 그 조언을 바탕으로 내가 잘 해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뒤에. 그 전에 그렇게 해놨으면 안 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는 관점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관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올바로 매 순간 첫 단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이렇게 단추를 잘 깨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는 와중에 지금 한 선택이 잘못했냐, 좀 더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지. 앞에 거 다 난리를 만들어 놓고 난리 브루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 잘못한 거 맞나요? 잘한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항상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90% 이상이 다 이 생각으로 주식을 배우려고 하고 물어보고 그러고 있는 거를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봐서 이제 알죠. 그쵸. 언니님이 딱 그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리밸런싱도 정확하게 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효율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방어할 때는 정작 효율보다는 균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때인데 효율에 집중을 하고 진짜로 효율로 전환해야 될 때는 이때거든요. 이때부터 공격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가 효율을 생각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효율을 내팽개치고 일단 나는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효율을 생각해야 될 때는 생각 안 하고 효율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 균형이 먼저 중요할 때 방어가 먼저 중요할 때는 효율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바로 보란듯이 엇박이 나는 거죠. 여기서도 효율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서 비중을 다 넘기는 게 아니라 남겨서 공격할 수 있게끔 끌고 가서 4대4 만들었으니까 이제 10대4로 역전하고 수익 극대화 생각을 하면서 이기는 효율을 이때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근데 4대4에서 그래 잘했어 도망나자 시합 종료하고서 땡 끝냈어요. 그리고 0대0부터 다시 시작하지 로 가게 되면 차라리 0대0부터 최초에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서 첫 매수를 시작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급해요. 첫 매수를 시작하듯이 해야 효율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빵 때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행동들 다 전부 다 비효율적인 행동들인데 비효율을 효율이라고 착각하는 매매가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 이것만 꼭 인지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효율을 높이고 싶으면은 효율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균형이 더 중요한 거고 그 이후에 효율을 좀 고려하는 거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 때로 이제 균형을 잡다 보면은 또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효율이라는 거는 조금 약간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계속 이 선택들이 모이고 모이면은 결국은 순차적으로 균형도 잡히고 효율도 잡히게 되는 거다. 이런 흐름일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같이 잡힌다. 잘하게 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뻔한 말이긴 한데 그럼 잘하기 위해서 좀 순차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그
팁만 좀 드려볼까요?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때 나는 빨리 뭔가를 좀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물리는 상황에서 기대 수익도 유지하고 평단도 낮추고 막 그래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여기서 사고 팔고를 막 한다던가, 아니면 빨리 막 매수를 막 채워가지고 비중이 막 비균형적으로 균형이 무너지는 쪽으로 비중이 막 찬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면 안 좋다 정도의 팁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좀 몇 가지 교정하는 차원에서 좀 팁을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대부분 하락할 때 생각하는 게, 이것도 효율의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왠지 좀 나 돈도 있고 하니까 빨리 매수해야 내 평단도 낮아지고 빨리 본전 올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생각하는 속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균형 측면에서는 이거는 그냥 먹기만 하고 매수만 하고 점점 자금은 고갈되고 균형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는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당히란 말밖에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파동마다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의 실력이 또 개입이 되면은, 실력이 깔리게 되면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 속도만큼 차이가 나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인지한 상태에서 매수를 좀,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드시 매도도 할 수 있을 땐 해줘야 된다. 그 매도 행위가 비효율적인지는 몰라도 그게 결국에는 균형을 선물해준다. 그러면은 이후에 아까 말했었던 이런 엇박 나는 상황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똑같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첫 번째 여기서 전략 매도하고 여기서 뒤늦게 다시 들어가는 사람은 간신히 본전치고 또는 손실로 도망 나오고 억울하니까 2,700원 선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효율적이지만 균형을 잡은 사람들은 매수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적어도 2,400원 정도의 평단을 만든 상태에서 비중, 덩어리, 어떤 특정 비중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 상태로 이 상승 흐름을 만나게 되면 이 위에서는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공격도 효율적으로 더 넣으면서 더 큰 수익을 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700원에 그냥 초기 물량 들어가는 것과 2,400원 정도의 좀 더 큰 물량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 둘 중에 뭐가 유리해? 하면 결국엔 B가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알잖아요. 그럼 B가 더 효율적인 거죠. 근데 정작 진짜로 효율적인 거를 비효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속도 측면에서 매매를 하니까, 교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매수만 하고 매도는 안 하려고 하고, 또는 여기서 다 매도하려고 하고, 매도할 때도 좀 조절이 필요한데 그냥 도망가기 바쁘고 너무 극단적이에요. 막 너무 사거나 아니면 다 팔아버리거나. 결론은 중간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거의 모든 파동에는 중간 지점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찾아가는 게 좀 매매에서 핵심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는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듣는 분들이 그럼 이거는 좀 속도를 포기하고 효율을 포기하고 야, 안전한 거를 얘기하는 거네 라고 말씀을 또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가 잡힌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나냐 적게 나냐보다 제 성향만 놓고 보면은 저는 매일 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어닝님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냥 수익은 다 좋습니다. 그죠? 다 좋은데 어쨌든 저는 물론 이제 큰 수익이 좋지만 그냥 뭔가 항상 갈구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매일 났으면 좋겠다. 이왕 많이 날 거면은 한 번에 많이 나는 것도 좋은데 매일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냥. 네. 근데 그러려면은 오늘 어닝님 말씀하신 거 이거 완전 몸에 배야 돼요. 이게 진짜 포인트인 거예요. 제가 그쵸. 그 결과를 원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 가는 매매를 좀 성향적으로 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느긋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느긋하게 균형 잡아가면서 해야지 결과가 잘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저도 당연히 매일 내는 것도 당연히 좋아하는데 때때로는 저는 크게 이기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거 하면은 이거 무조건 멜랍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원하는 속도감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주식이라는 건 내가 속도 잡으려다가 마이너스를 가게 되고 물리는 거 그냥 기다리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게 다 결국은 속도를 못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균형을 못 잡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꼭 잘 유념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아니 이게 어떻게 속도를 잡는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효율을 잡는다는 거지, 여전히 지금까지 들었는데 잘 모르시면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보고요. 영상만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세요. 그냥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해보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투자금 시드가 얼마냐, 내가 뭐 회비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뭐 내가 가장이냐 싱글이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나이 뭐 성별 상관없이 오시면은 정말 많이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는 긍정적인 쪽으로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언니님이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여러분들 주식하는 내내, 이런 식으로 주식하는 내내 체화가 돼서 잡혀 나갈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저희 클럽에서 함께 하시는 동안에 분명히 그 부분 채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회원분들 많이 봤고 지금도 현재 그런 선배분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고 싶으시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아니면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메뉴에 이렇게 네이버 카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이 카페 링크 타고 들어가시고 이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까만색으로 이제 뭐 편지처럼 써있는 이런 카페고요. 여기서 이쪽에 있는 버튼 한번 눌러서 카페 회원가입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글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대다수의 글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클럽 회원분들만 볼 수 있는 일반 회원분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글입니다. 이거 클릭하면 볼 수 없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글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 클럽 회원 가입 안내 및 신청 글을 보시고요.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입니다. 요거 보시고 한번 쫙 보신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가입을 하셔야 돼요. 요 클럽에 가입 신청서 작성해서 가입을 하시면 이제 여기 공개 권한이 다 주어지고요. 이 글 공개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언니님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언니님 제자가 돼서 언니님 스타일의 매매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배워가면서, 그리고 본인의 개인 매매도 언니님에게 직접적으로 조언받고 코칭 받아가면서 실력을 키워나가고 잘못된 것들을 잡아가고 뭐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뭐 시간 지나면은 저처럼 되는 거고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원분들 중에서 뭐 하다못해 언니님보다 더 잘하는 분도 나오겠죠.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셔서 배워보시라는 뜻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벌써 5년 정도 이 클럽을 운영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기록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없는 얘기 안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린 종목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여기서 결과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되는 거 다 케이스 말씀드리면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건데 그 결과가 어쨌든 5년 동안 잘 성장하는 회원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도 이제 유튜브도 계속 올려나가고 있으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힘든 시장이죠. 그렇게 좋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시장인데 이런 와중에도 수익 내고 계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그 방법을 찾아서 본인의 걸로 만들기를 좀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